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켰어요. 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확실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다시피 제가 하는 강의들이 현재까지 많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연구이고, 또 저만의 이런 구상화 작업과 시뮬레이션 작업,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 연구가들 몇 년치를 해야 될 거를 2주에서 한 달 만에 끝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간이 길어요. 제가 강의 방식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뭐뭐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귀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유아 시기에 많은 조기 교육으로 아이들이 뇌질환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머니들이 알 수가 없는 게, 뇌질환이 걸리고 나서 알아요. 그때 되면은 이미 아이가 학교 간 이후, 또 빠르게는 7살 정도, 그때 아이들이 뇌질환이 걸리게 되는데,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기교육 업체에서 10여 년 이런 시간에 걸쳐 가지고 많이 세뇌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판단을 못하는 경향도 많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찾더라 하더라도 조기교육 성공법을 찾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찾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그것은 우리 아이가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나름 성공한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까는 그 1% 확률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습지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도 많이 속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방식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어떤 거냐면은 아이들의 읽기 난독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생기는 아이들의 여러 뇌질환이 전 세계에서 없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후진국적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권을 중심으로 해서 챌린지 하듯이 아이들을 열심히 뇌질환을 생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뜩이나 아이들도 없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뇌질환을 만들어서 정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주변에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해요. 욕심에. 뭐 나름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다 대부분 보면 어머님들의 욕심에 의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은 아이들 뇌질환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조금 방식을 바꾸기를 했어요. 자, 이번 강의는 아이들의 읽기 난독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읽기 난독 증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이들이 엄청난 양의 책을 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읽기 난독 만드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서 우뇌에서 하는 게 듣기, 말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면은 우뇌랑 좌뇌랑 다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좌뇌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좌뇌에서는 쓰기랑 읽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의 순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예요. 언어의 분포도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 모든 언어는 듣기의 양에 비례해서 말하기가 가능해요. 말하기 양에 비례해서 아이가 읽기가 가능하고, 읽기의 양에 비례해서 아이가 쓰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총 합쳐져서 이것을 모국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모국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이가 한국말을 할 줄 알면 그게 모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고요. 모국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머니 못자, 어머님한테 배운 말이에요. 이것이 뜻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랑 많은 대화를 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어머님이 아이를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걸 대화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 원래는 교육 선진국에서는 7세, 8세까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책조차 읽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책을 읽어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가 언어가 발달한다. 이거는 누가 만든 말이냐면은 책장사들이 만든 말이에요.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책은 원래 안 읽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부모랑 많은 대화를 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모국어가 되고 아이의 언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국어가 되려고 하면은 많은 대화를 하고 대화 속에서 단어를 찾고 그것을 운해에 저장을 시켜야 돼요. 사과라는 거를 봤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 사과라는 거를 책으로 본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실제로 사과를 엄마랑 깎아 먹으면서 이 사과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책으로 본 아이랑 실제로 사과를 본 아이들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 아이는 이 사과라는 게 뇌에 저장되면서 사과의 질감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책으로 본 아이들은 그냥 사과 모양과 색깔 이런 것만 알 수가 있죠. 또 아이는 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에 사과의 맛까지 느끼면서 사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어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단어에 파생되는 이 여러 가지들을 총 합쳐서 이 사과라는 단어를 하나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어만 많이 안다고 이게 모국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랑과의 생활, 이런 것들, 또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보는 것들, 나비를 보더라도 책으로 본 거랑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보는 거, 그리고 나비가 나풀나풀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비가 나풀나풀 나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렇게 나는 게 나풀나풀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책에서 본 거랑 실제로 본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나풀나풀이라는 단어를 보더라 하더라도 책으로 본 아이들이랑 실제로 본 아이들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외부 이런 경험학습들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랑 많은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모국어가 되는 거고요. 또 모국어가 뭐냐면은 집 안에서 부모의 행동,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또 엄마가 하는 행동, 아빠가 하는 행동,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언어가 돼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에그머니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저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에그머니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모국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는 무슨 이벤트가 딱 발생되면 에이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똑같이 에이씨라는 단어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생활 속에서 묻혀 나오는 부모가 하는 행동들, 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상황에 펼쳐지는 그런 단어들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아빠가 하는 행동, 화가 났을 때 엄마가 하는 행동, 즐거웠을 때 엄마가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말들, 아빠가 하는 말들, 약자가 있었을 때 약자한테 해주는 말들,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갑질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이는 그대로 흡수하게 돼서 그게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이 모국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국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어머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예요. 뭐냐? 책을 많이 읽으면은 아이의 모국어가 향상이 되고 아이의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된다. 또 문해력도 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유아 시기 때 아이가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의 읽기 난독이 심해져요. 자, 어떤 식으로 만드냐? 읽기 난독을 제일 좋은 시기가 24개월 이전에 아이를 책 읽기를 시켜야 돼요. 24개월째면은 아이가 웬만큼 엄마한테 기본적인 걸 들어요. 뭐 2단어, 3단어 요 정도 듣고 아이가 기본적인 말하기가 돼요. 기본적인 지식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엄마 이거 줘, 엄마 저거,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말하기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태지. 그 정도 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아이랑 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아이한테 계속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는 그거를 당연히 듣기 말하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책을 읽히는 자체가 아이의 읽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원래 책의 용도는 부모가 책 내용을 다 습득을 하고 그거를 옛날 얘기식으로
책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책을 이용해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중심으로 읽기를 가르치게 되는 건데, 제일 위험한 시기 언제예요? 24개월 전이에요. 24개월 전에는 아이들 수초화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 환경을 보게 돼요. 내가 놀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 집안의 형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다 있는지, 아빠는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오는지, 또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건 무엇인지, 집안에 내가 놀 곳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딱 한 다음에 뇌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 신호가 활발하게 다 돼 있다가 우리 집 구조에 딱 맞게, 우리 집 생활에 맞게 그 부분만 딱 빼고 나머지 시냅스 신호는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안 환경에 맞게끔만 집중적으로 그것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책 육아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주변에 책으로 도배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모든 시냅스 신호를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책에 관련된 시냅스 신호만 남게 돼요. 이 책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좌뇌 영역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6세, 7세 때까지는 우뇌가 성장해야 되는 이 시기에 강제적으로 아이를 우뇌를 발달을 못하게 하고 좌뇌만 발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4개월 이전에 아이는 우뇌를 발달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강제적으로 7살 이후에 터져야 될 읽기, 쓰기 능력, 이 부분에 해당하는 뇌가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는 우뇌를 안 쓰기 때문에 산만하지도 않고 다른 거에 대한 호기심, 자극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관심도를 보이지 않게 돼요. 간혹 가다가 아이가 원래 우뇌형이었던 아이들, 우뇌가 많이 발달돼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예술성이 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를 강제로 24개월 이전에 책으로만 도배를 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책에 절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거든. 이런 아이들을 강제로 하게 되면은 얘는 읽기 난독이 걸리기 이전에 정신적 질환이 와가지고 강제로 아이들 책 육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은 읽기 난독 걸리기 전에 빠른 후천성 ADHD까지 걸리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지능이 기하급수로 떨어져요. 그래서 책 육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가 경계성 지능까지 떨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뭐 원하시면은 빠른 책 독서를 시키면요 아이가 이렇게 돼요.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읽기 난독 만드는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이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좌뇌 영역이 매우 발달돼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도 약 4년에서 5년에 걸쳐 가지고 우뇌를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 기회마저 다 묵살시키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책을 듣게끔만 계속 세뇌를 시키고 아이의 자아를 뺏으면 돼요. 엄마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아이가 AI처럼 움직이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24개월 이전 약 16개월부터 강제로 하게 되면은 이 좌뇌형 아이들은 가능해요. 우뇌형 아이들은 실패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빠른 후천성 ADHD가 걸리고 지능이 기하급수로 떨어져서 경계성 지능까지 떨어지면서 아이가 이상 현상을 4세부터 보이게 돼요. 자, 어쨌든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분명히 책에 대한 강박 증세를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듣기랑 말하기보다 읽기 능력이 빨라졌어요. 어차피 독서를 시키는 이유가 아이를 책을 빨리 읽게 하는 거니까 한글을 일찍 깨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찍 깨치다 보면은 이 언어 영역, 이 윗부분에 있는 게 언어 영역인데, 이 언어 영역이 원래는 터지지 말아야 될 게, 아이가 우리 애는 36개월부터 읽기 시작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36개월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36개월부터 아이가 슬슬 읽기 강박, 책 강박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읽기 난도 초기 증상이 온 거지.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뻐해요. 아이가
책강박이 왔는데 굉장히 기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는 책을 너무 잘 봐.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해. 우리 아이는 이런 책도 읽고 이런 책도 읽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읽기 난독 초기 증상에 책 강박 초기 증상까지 왔는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행복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책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아이가 하루에 생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집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이 사회성을 생겨야 되는 이 시기에 밖에서 안 놀고 또 운해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서 운해를 닫고 오로지 좌뇌 쪽에 있는 책에만 관심을 보이게 되면은 이 나머지 영역들도 다 성장을 안 하게 되고 뇌 전체 포커스에서 책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플러스로 생길 수 있는 게 손해가 약해지면서 소근육도 같이 낮아져요. 그래서 자그만 거 만지는 거 못하고 젓가락질 또 연필 짓는 거 이것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강박을 보이게 되다 보면은 읽기 난독 이전에 아이가 너무 책을 많이 보게 되고 아이 나이대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책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뭐가 오냐? 읽기 난독 오기 전에 유사 자폐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책을 안 보더라도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이상한 강박 증세를 보이고 어디를 막 물어 뜯는다든지 계속 이상한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나이대보다 높은 레벨의 책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거를 주변에 많이 자랑을 해주시면은 아이가 약 5살이 되면은 유사 자폐 증상을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어차피 이걸 원하시면은 많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안 하고 아이 나이 때보다 1년, 2년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보여줬어. 그러면은 아이가 그런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주변 어른들이 칭찬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신이 나서 더 많은 책을 보게 돼요. 그런데 책을 많이 보게 되고 읽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가 뭐냐면은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많이 읽으면 뇌가 꼬임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냐? 듣기 말하기보다 읽기에 관련된 뇌가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언어의 이해력은 듣기 말하기예요. 이해력 및 문해력은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가 읽기를 넘어서야 가능한 건데 이게 듣기 말하기보다 책을 읽어서 얻은 지식이 더 많아 버리게 되면은 이제부터 슬슬 읽기 난독이 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학교 가기 이전에는 티가 안 나요. 왜? 문제들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읽기 난독이 오기 전에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대화를 할 때 단답형으로 대화를 하게 되고 글씨를 쓰게 돼도 한 줄 한 줄 진짜 단순하게 글을 쓰게 돼요. 책은 많이 읽는 거에 비해서 쓰기 자체도 너무 단순한 사실적인 얘기만 딱딱딱 쓰고 말아버려요. 그러면은 제대로 읽기 난독이 오기 직전 상황이 된 거죠. 또 그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아이를 책을 읽혀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아이의 연상까지 강압적으로 시켜주시면은 제대로 된 읽기 난독의 베이스가 깔린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학교에 가는 순간 갑자기 뇌가 좌뇌로 쏠리게 되면서 우뇌가 텅 비게 돼요. 그러면은 우뇌가 완전히 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뇌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어의 이해에 관련된 게 어디에 있어요? 우뇌에 있어요. 아까 말한 일상생활에서 부모랑과의 이런 대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이는 하루에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생활을 하고 그 외에 부모랑과의 이런 시간에 이 시간에 아이가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은 부모랑과의 대화도 단절이 되는 거지. 책을 많이 읽는 거가 뭐랑 같냐면은 아이들 휴대폰이나 또는 TV 시청 이런 거랑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부모랑과의 대화도 많이 없어지고 또 아이들의 사회성도 떨어지고 우뇌가
떨어지고, 이 베르카스 영역이라고, 이게 아이의 단어를 담는 통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담는 통이 뭘로 담냐? 이 책으로 주워 들은 단어로 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는 게 뭐냐면은 대화. 실질적으로 부모와의 대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받은 단어들이 여기 들어가고, 단어를 형상화한 게 이 운에 저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블 매치가 돼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떤 문장을 읽게 되면은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베르니케 영역이 생기는데,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뭘 체크하냐면은 이 단어를 책으로만 얻은 단순 지식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아이가 생활하면서 그거를 얻은 지식인지 이걸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과를 보더라도 책으로만 본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과의 색감, 질감, 맛,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얻은 지식인지 이걸 체크를 하게 돼요. 또 이 사과라는 단어가 꼭 먹는 거 외에도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는 이 사과라는 뜻도 있다. 이런 것도 아이가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 책으로만 얻은 지식인지 또 실제 생활에서 얻은 지식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생활에서 얻은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의 문해력이 증가를 하면서 문장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이가 학교를 들어간 이후부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이가 이때부터 발생되는 문제가 문장이 두 줄 이상 되면은 아이가 이해를 못하게 돼요. 책은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문장 뜻을 이해를 못하고, 또 책을 너무 많이 읽힌 아이들 같은 경우 이때부터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게 더 많아지면서 주변 아이들, 그러니까 같은 반 또래의 아이들과 말이 안 통하게 되면서 혼자 외로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추가로 우울증까지 걸리게 돼요.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고, 또 읽기 난독이 걸리면은 이제 더 이상 학교 학습은 어려운 상태가 되지. 그래서 1, 2학년까지는 버티는데 3학년부터 문장 뜻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아이가 어려워져요. 근데 부모들은 모르지. 분명히 책은 많이 읽으면 아이가 문해력이 좋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시켰는데 정작 학교에 가니 아이는 읽기 난독이 걸리고 문장 뜻을 이해 못하고, 또 쓰는 것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아이가 이상한 말로 중얼중얼거리고 주변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2, 3학년 되면은 아이가 혼자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고, 혼자 있다 보니까는 이런 아이들이 버릇없이 큰 애들, 이런 애들, 버릇없이 큰 애들도 얘네들도 이제 혼자 지내거든요. 요런 애들하고 또 어울리게 돼요. 책을 많이 읽히면은 읽기 난독이 오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되고, 또 그것도 실패를 했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유사자폐나 ADHD까지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책은 차라리 아예 안 읽히는 게 오히려 더 똑똑한 아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굳이 읽히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가 한글을 뗀 이후부터 읽히세요. 그런데 너무 욕심에 16개월부터 정신없이 시키다 보면은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뇌질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 이런 걸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열심히 책 육아를 하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아까 얘기한 읽기 난독이나 빠른 ADHD나 지능이 경계선 지능까지 떨어지거나 유사자폐나 또 손의 근육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또 우울증에 학교 학습 할 수 없는 학습 장애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성공한 애들이 있다? 이 36개월 이전에 아이들 책 육아 시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되는 애들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기껏해야 2학년이에요. 5학년 되면은 전전두엽이 발달되면서 우뇌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본격적인 아이의 지능 저하가 이때부터 오기 시작을 해요. 4학년까지 버틴 아이들도 5학년부터 이상한 정신질환 형태를 보이게 돼요. 알아두시고요. 지금 책 육아 한다고 너무 어린 시기부터 시키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요즘
초등학교에 읽기 난독 증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 난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 과정을 걸치면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ADHD부터 유사자폐까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강의를 좀 바꿔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생기는 아이들의 뇌질환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한 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